엄마, 우리 집에 고추장 있어? 고추장. 그게 뭐야? 응, 오늘 급식에서 비빔밥이라는 게 나왔는데 고추장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던걸? 비빔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엄마도 이 요리 할 줄 알아? 여기 한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식사 시간만 되면 엄마의 속을 썩히는 게 일상이었기에 아이의 입에서 나온 비빔밥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전 세계인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리스틀에 거주하고 있는 6학년 남자아이의 엄마이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먹는 걸 즐기지 않고 입이 짧아서 저희 부부는 항상 걱정이었죠.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지만 마른 체형은 아니고 오히려 배가 좀 나온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달달한 것과 튀긴 음식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크푸드를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저와 남편 모두 평균 키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유전적으로 큰 키를 물려받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챙길 때면 항상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를 신경 쓰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편식이 심한 아이를 제대로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항상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2끼는 잘 먹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가끔 아이에게 급식 메뉴를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저 맛있는 게 나와서 좋았다고만 대답하고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래도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을 준비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아이들의 급식을 잘 챙겨주겠지 하며 잘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학교의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커뮤니티의 급식에 대해 쓴 글과 사진을 보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급식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 않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녀는 급식의 영양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지난 며칠치의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요. 식판에는 치킨 너겟 하나와 우유 하나가 놓여져 있다던가 치즈와 패티한 장뿐인 버거와 주스, 또 다른 날은 맥앤치즈와 주스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별로 다르지 않게 비슷한 메뉴들의 반복이었어요. 물론 다른 음식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스스로 먹고 싶은 것만 담았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고 편식이 심한 우리 아이의 식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불러서 급식 사진들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너도 평소에 이것과 비슷한 급식을 먹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질문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채소를 먹고 싶어도 먹을 만한 채소는 없단 말이에요. 나도 키가 작은 게 싫어서 저번에 큰맘 먹고 샐러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었어요. 라면서 흥분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아이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탓하거나 혼낼 생각은 없어. 다만 내가 평소에 먹은 급식을 보고 좀 놀랐을 뿐이야 라고요. 급식에 관한 글을 올린 학부모의 글과 사진에는 다른 학부모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진작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나는 그나마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부터 급식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지금과 같은 급식 메뉴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수긍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겠어요. 시 예산이 적은 걸 학교 탓을 할 수는 없죠. 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또 다른 학부모는 카페테리아에 좀 더 다양한 조리 방식의 음식을 넣어달라고는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걱정과 의견을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글에 댓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학교 생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지기는 힘들었어요. 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간다는 다른 아이들처럼 도시락을 싸줄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제게 집에 고추장이 있냐며 비빔밥 할 줄 아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고추장이라는 단어와 비빔밥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고추장? 비빔밥? 그게 다 뭐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신한 목소리로 제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학교 급식에 비빔밥이 나왔거든. 조금 받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평소 쌀이나 밥이라고는 입에 넣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비빔밥이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놀란 저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며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아이의 말로는 오늘 급식이 여느 때와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뒤로 카페테리아에 감자튀김이 없는 날은 처음 봤다면서 흥분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신기하게도 감자튀김이 있던 자리에 감자튀김처럼 길고 가늘게 썬 감자와 당근 양파가 섞인 감자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소했지만 조금 퍼서 먹어보자
그 감자 요리가 감자튀김만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 요리의 이름을 적어왔다며 수첩을 꺼내 그 요리의 이름을 읽어줬습니다. 코리안 팬프라이드 포테이토라고요. 그날 카페테리아에는 비빔밥과 감자 요리 외에 다른 몇 가지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오늘은 2가지 요리에만 도전해봤지만 내일은 더 도전해볼 거라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대화를 끝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혹시나 싶어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는 오늘의 급식 얘기로 떠들썩하더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쓴 장문의 글도 있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달라진 이유는 영양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외부에서 급하게 모셔온 분이 급식을 담당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급식 메뉴가 제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은 학교여서 평소 급식을 담당하는 분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코로나로 인해 결근을 하자 처음 이틀은 조리사분들이 정해진 메뉴대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영양사 없이 조리사 2분이 계속 급식을 꾸려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임시 영양사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당장 단기로 일할 영양사를 고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 교장 선생님은 문득 평소 자주 가던 한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를 떠올렸는데요.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교장 선생님은 자주 식당을 찾게 됐고 서로의 사정까지 나누는 친한 사이가 되면서 아주머니가 한국에서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특기인 요리를 살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거였죠. 교장 선생님은 바로 그 아주머니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급한 대로 며칠만이라도 학교 급식실을 맡아줄 수 없겠느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 흔쾌히 돕겠다며 자신의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죠. 처음 급식실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조리실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리사분들이 평소 하던 메뉴를 말했지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별로 훨씬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장 선생님은 다른 조리사분들을 설득해서 아주머니의 뜻대로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라고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메뉴가 바로 한국식 감자볶음과 비빔밥과 양배추 김치, 달간장 조림이었습니다. 조리사분들은 처음 해보는 요리에 당황했지만 워낙 요리에 숙달된 분들이라 금방 적응을 했고 다 만들고 난 후 누구보다 조리사분들은 새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컸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메뉴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평소 보던 식재료를 다르게 조리했다는 선생님들의 설득과 권유에 하나 둘씩 맛보기 시작했고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댓글은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죠. 아이가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같은 재료로도 한국식으로 만들면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게 놀라워요. 한국 아주머니가 며칠 동안 학교에 계시는 거죠. 하루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급식을 경험했는데 예전 급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조리하시는 분들이 한국 아주머니께 많은 걸 배워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국 아주머니가 하는 식당을 잘 알아요. 그분이 만든 급식이라니 얼마나 건강하게 맛있을지 안 먹어봐도 믿음이 갑니다. 그 식당이 어딘지 공유해주세요. 등등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한국 아주머니는 정말 다양한 메뉴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교장 선생님은 커뮤니티에 급식 메뉴들의 사진과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자조림 달걀말이, 오이김치 두부 부침 김밥 떡갈비, 돼지불고기 소시지 야채볶음 등등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먹은 제 아이는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이는 좀 더 기운이 넘쳐났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편식을 했던 건 제대로 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겪어보지 못해서라는 생각에 저는 바쁘지만 한식 요리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양사가 복귀하면 식단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코로나에서 회복한 영양사가 복귀하고 나서도 우리 학교의 규칙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는 조리법만 달라져도 훨씬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식당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마음씨 좋은 한식당 여사장님의 도움으로 영국의 한 지역 초등학교의 급식이 달라졌다는 정말 놀라운 사연이네요. 사실 외국 학교 급식은 부실하기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자신이 평소에 먹는 급식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이 분노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각국에서 살고 있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급식 사진을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각 나라 학부모들이 자국 급식에 문제가 많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은 나라마다 급식 시스템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편리함 때문에 냉동식품을 사용하고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에 신선한 채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어린이 비만 문제가 겹치면서 각국의 정부는 학교 급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학교 급식에 채소류를 추가하고 지시했지만 어떤 나라의 학교 급식에서는 케첩과 감자튀김 피자가 채소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와 납품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급식 개선에는 성과가 없었지만 각 지역마다 자체적인 노력은 있었는데요.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 구내식당에서 정크푸드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들려드린 초등학교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으로 급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의 사례가 다른 초등학교에도 퍼지면서 영국의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한식 조리법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한 한식의 위상이 영국까지 흔들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뉴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내용 공유하셔서 함께 감동적인 사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